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의 칼날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정치권으로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은 또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당 혁신을 놓고 이제 서원석 신임 원내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이에 뭐랄까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 자,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3파전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 이제 송원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배짱. 이렇게 선거에서 크게 지고도 예. 역시 결국은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호했던 사람을 또 원내대표로 뽑았잖아요. 예. 비슷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가 약 300만 표 차이로 크게 지고 나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경북 사람. 예. 예. TK. 그런데 송원석 했을 때 그 댓글 달린 걸 보니까 누군지 뭘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삼선이지만 삼선이지만은 그쪽에서는 국힘당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대구. 이분이 예.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활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 윤석열을 편들었던 사람은 최소한 국힘당 안에서 당직을 안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과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역설적으로 김문수 전 후보가 만약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장애물을 맞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가 경북 사람인데 당대표를 또 경북 사람 같은 결에 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유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은 한동훈에게는 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보면 당내 상황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TK인데 106표 중에 60표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은 PK입니다. 이제 부산 그쪽인데 16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PK와 TK 합하면 한 112표, 122표. 여기 이제 친한 게 120표가 아니고 76표. 76표고 김성환 의원이 30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7대3 혹은 8대2 구도로 친윤 대 친한의 구도가 있는 것이냐. 근데 김성원 의원도 애초에 네. 친한계가 아닌 분이에요. 이분도 그냥 친윤이에요? 친윤입니다. 그래요? 이분의 지역구가 말이 좋아서 수도권이지 예. 연천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의 대구라고 불리우는 보수세가 아주 강한 지역구의 의원이고 다선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야말로 제가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을 때 가장 비판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기회를 보고 따라갔었던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친한계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친한계 대 친윤계가 아니라 네. 친윤계 대 친윤계 대 친윤계다. 친윤. 네, 그러니까 삼친윤의 대결이었었고 그냥 이제 정말 당을 쇄신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예.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어떤 방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친한계라 봐야 사실은 세력이 많이 없거든요. 예. 뭐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예.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전당대회를 열거나 차기 지도부를 꾸릴 때
친한계가 여전히 조금 불리한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김성원 의원이 비상계엄령 해제 표결에는 참여를 해가지고 가표를 던졌죠. 그렇습니까? 제가 뭐 12월 3일.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18명 중에 들어갈 겁니다. 아, 존재감 있는 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건 예. 비가 오는데 아, 이게 수해 수해 피해 복구 때 현장에서 예.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비가 더 와야 하는데 뭐 이런 네, 느낌의 그런 망언한 그러면서 거밖에 기억이 잘 안 송원석 나서. 의원은 지난 1월 6일 체포 동의.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 관제 앞에 모였던 44명의 아하.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 예. 그리고 본인 김천 지역구에서 네.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의 불법 조작된 증거 빨리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막 이런 식으로 집회 주최했었던 사람이라서 예. 어찌 보면 찐윤보다 가장 더 찐윤스러운 사람이 이번 지금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유일한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윤석열 계엄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대결에서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인 결정이었느냐. 물론 그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정입니다. 당원들이 거기에 따라갈지 그건 나중에 전당대회를 해보면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쇄신하겠다.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수도권 민심 복원이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 비대위가 있는데 또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또 혁신위, 비대위, 혁신위 뭐 이런 느낌인데 김영태 위원장이 5대 혁신을 내놨잖아요. 근데 또 혁신위가 뭐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저는 혁신위가 뭐 잘된 걸 못 봤거든요. 예. 인용한 씨도 혁신위원장 안 했어요. 혁신위원장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다 줄이고 전당대회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당대회는 예, 빨리 하셔라. 전당대회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무슨 당의 결정을 발표할 거냐 그걸 준비를 해야지. 네. 그게 진짜 전당대회거든요. 예. 전당대회라는 것은 대표 뽑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당의 과거 한 1, 2년의 잘못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문서로서 채택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나는 밟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되지도 않을 혁신을 해봤자 예. 국민들 다 잊어버리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문서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당대회 해도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게 전당대회가 개최됐다고 하면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각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헌법재판소 탄핵에 뭐 강을 건너자라는 말은커녕 이재명 정권을 계속 견제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중지된 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대여투쟁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면서 재판을 재개하자라는 그런 논점의 말들이 주류적으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봐야 쇄신과 개혁의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이지가 않고 전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김재섭 위원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106석 중에 국민의힘에게 아주 어려운 지역구죠. 도봉구가. 서울 도봉. 네, 서울 도봉은 사실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김재섭 의원 정말 개인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된 만큼 결국 정치인들도 지역 구민들의 어떤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TK와 영남 PK 여론을 따라갔다가는 여기는 그냥 영남 PK 자민련 되는 거고 도봉같이 어려운 지역구,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여론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지만 탄핵의 강도 건너고 재장성으로 오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를 해봐야 다시 김문수 후보 나올 거고 뭐 탄핵이 잘못됐네 안 됐네 이걸 가지고 곡신각신하는 걸로는 쇄신이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차라리 김재섭 위원장 같은 정말 쇄신의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사람한테 정권을 주고 맡기는 것이 지금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재섭 의원을 당 대표로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와라. 그러니까 제2의 이준석.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합리적이고. 의외로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더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개를. 워낙 지역구에서 네. 그러니까 당과 본인을 분리해서 네. 나는 당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늘 도몬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겠다라고 늘 주창했었던 사람이고 당론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서도 그 사실에 본인의 의견이 명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김재섭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된다는 평가와 예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를 나가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당대회에 나가라는 건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 차라리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송원석 의원이 한 번 더 김재섭 의원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한번 마음껏 칼춤을 쳐봐라라고 해도 비대위원장 해봐라.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한동훈, 김문수 두 분 다 안 나오고 김재섭으로 몰아주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의결해 보시죠. 아니, 라커룸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보수의 기치를 안 내리는 거예요. 보통 저래 되면 나는 보수가 아니고 뭐 중도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수를 그럼에도.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 분이 만 모인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지난 15일 날 저녁을 같이 했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는 또 다른 분들과도 저녁을 많이 먹고 또 오세훈 시장이 대선 이후에 행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거기에 오세훈 요 만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근데 나는 왜 뺐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최고위원인 아니 근데 우리 이기인 최고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고요. 그 약속에 왜 없었냐고요, 우리의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나는 왜 빠져인 거죠. 워낙 네 사람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 모임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많이 조급한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1년이 안 남았거든요. 예, 예비 후보 기간 빼면 지방선거 이제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TK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되고 있고 또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다시 한번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리고 혹은 뭐 보수의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그 3명의 의원들을 데려다가 당신들이 희망이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대표님도 이 만남은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공통적으로 그 네 분이 서로 인간적으로 좀 친하죠. 네, 예. 맞습니다. 특히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당선 때 이준석 씨가 그때 무슨 홍보 담당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유세차 담당도 그 이후에 했었고. 상당히 근데 만났다고 하니까 인상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인간적인 바탕을 깔고 만나니까 이게 무슨 이해관계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당대회가 향후 있다고 하면 개혁신당과의 통합 논의까지 함께 해야지 보수 혁신에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기인 최고가 큰 한숨을 아니, 쉬었는데. 선거 때도 단일화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이 선거가 끝나도 이제 통합으로 괴롭히니까 이게. 그만 좀 해. 그럴 생각 없고요. 예, 이준석은 이제 보수가 회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국민의힘이 회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거든요. 없어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국힘은 없다. 국힘은 없고 국힘의 예, 단어가 제 없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힘은 없고 국힘이 보수로 대표되는 보수는 더 이상 끝났다. 진짜 보수는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강하게 있을 겁니다.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뗏목도 못 만들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은 통합이나 단일화, 연대 이런 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보수의 재편을 본인 중심, 개혁신당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 대표님은 그래도 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기인 최고께서는 절대 아니라도 웃었지만 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민의힘이 먼저 변해야 되겠죠. 아, 국민의힘 먼저 변하면 예, 되게 근데 뭐 가능하다. 아까 가능성이 낮은지 모르지만 김재섭 당대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개혁신당과의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또 이 와중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하와이 비가 알리는 데서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귀국했다고 하는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또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신당 창당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댓글을 달았더니 홍준표 전 시장이 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와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준석, 이재명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네. 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귀국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어제 김대식 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거지 정계를 은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긴 최고. 네,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셨다면 예. 뭐 개혁신당에 오신다면 저희가 막지는 않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성질 자체가 네. 젊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항상 토론하고 항상 그 눈높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좋아요. 저희 당에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매개체 역할을 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라는 건 너무 선 넘는 얘기고 사실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 아까 오세훈 시장처럼 명태균 특검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록치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즘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실 저주를 퍼붓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막 그 82년대 나온 초코바까지 얘기하면서 매치바 못생겨도 맛은 좋아. 제가 그때 세상에 없었던 때거든요. 제가 그랬군요. 84년생이니까 어휴. 그걸 굳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헌사한다는 것은 나 좀 살려주소. 나 이제 특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의 정치적 생명력이 예. 어디까지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니까 나 좀 살려주소라는 구명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듭니다. 네. 그런가요? 자,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시장 역할론에 대한. 상당히 비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이제 젊은 보수를 밀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 이분 아직도 이제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민 통합으로 나라 안정됐으면 좋겠다. 새 정부가 정치 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하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해석해 주세요. 홍준표 시장에. 네.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약간 추파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 시장이.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게 정치에서 이제 일선 떠나면서 그냥 평론적인 삶, 평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저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태균 특검이 사실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같이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을 향해서도 뭐 후원자 내지는 본인에 대한 어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은 눈치 보기 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